공천 반환점을 돈 국민의힘은 비교적 잡음 없이 1차 공천을 마무리 지었다.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부터는 고차 방정식 풀이에 돌입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. 한동훈 호 계속 순항할 수 있을지. 지금까지는 쉬운 문제만 푸는 거죠. 이제 킬러 문항이 남았고 주말부터 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어려운 곳 TK 지역부터 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얼마나 잡음을 최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공천 그 성패의 결과가 달렸죠. 예. 신문에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났더라고요. 조용하게는 잘하는데 감동이 없다. 그래서 무난하게 질 수도 네. 있다. 그 언론 부분에서 이제 감동 얘기하시고 그러잖아요. 우리가 참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공천이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정도의 비난을 받는다면 그 비판 정도는 저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되게 잘하는 게 좀 부족하다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너무 없어요. 민주당은 정반대입니다. 인적풀이 선거를 여러 번 져가지고 특히 수도권에 없고 그나마 좀 있는 분들이 지난 지방선거 때 뭐 용인시장, 교육감, 뭐 이제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똑똑 다 빠져나가가지고 사람 인물 대결로 하면은 국민의힘이 조금 밀리는 게 나타날 거예요. 뒤에는 그걸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이 극복하느냐가 있는 거고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인물난이거든요. 왜냐하면 사람들을 비우는 거 재배치까지 했는데 거기다가 뭔가를 채우고 그 인물들의 면모를 통해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딱히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지역구에 가게 되면 인물 경쟁력이거든요. 근데 그 부분에서 좀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과연 낼 수 있을까?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죠. 근데 자 국민의힘도 반발이 좀 있습니다. 민주당보다는 덜하지만은 자세히 보시면은 민주당의 반발은 이게 사당이냐, 뭐 이재명 당이냐 이건데 국민의힘의 반발은 내가 억울하다이지 한동훈 때문이다라는 반발은 자세히 보시면은 단 하나도 없어요. 가장 강력하게 상징적으로 반발했던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 이철규하고 박성민 때문이다라고 공격을 막 하다가 뒤에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감사한다 라면서 접었단 말이에요. 국민의힘 공천이 기술적으로 잘 된 건 있죠. 그러니까 그 최대한 그 공천 시기를 좀 늦추고 대부분 다 경선 기회를 주면서 이탈자를 최소화했어요. 근데 이렇게 되면 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물갈이가 별로 안 됩니다. 대부분 경선하면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.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. 사실 결과적으로 민주적 공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. 민주적 공천의 이 단점이 뭐냐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. 미국의 현역 의원이 거의 90%가 재선이 되고 있습니다. 대부분이 이 물갈이 되는 경우도 나 이제 도무지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, 그만하겠다 이렇게 해서 은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이것이 이제 민주적 경선의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.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는 인위적인 물갈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공천 후폭풍을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 인위적 물갈이를 안 하는 것의 장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또 계속된다라고 하면 정치권이 너무 정체된다. 이제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다. 해법은 남았네. 해법은 남았네. 의원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. 돈 조금 주고.